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던 대의원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우림PTS라는 기업인데요. 우림PTS가 24년 매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해요. 매출 증가를 하려면 결국엔 감속기 수요도 증가를 해야겠죠. 이 감속기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로봇과 방산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PTS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PTS는 기어 박스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 품목으로서는 제철 설비 산업용 기어 박스가 37.4%에 해당하고 건설 장비 로봇 방산용 기어 박스가 62.6%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어 박스란 결국에는 감속기를 뜻하고 있는 건데 근데 감속기가 도대체 무엇에 해당하는 물건이길래 제철 설비, 산업용, 건설 장비, 로봇, 방산용 전부 들어가냐? 그러면 감속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구동축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오른쪽이 피동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사실 구동축과 피동축이 같은 크기라면은 왼쪽 그러니까 구동축이 10바퀴를 돌 때 피동축은 10바퀴를 돌아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피동축의 직정이 커지게 되면 피동축이 아니 구동축이 10바퀴를 돌 때 피동축은 그것보다 덜 돌아야 같은 속도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학창 시절에 기억나실 거예요. F는 ma라는 공식 가속도의 법칙인데 이 F는 힘을 뜻하고 있어요. 포스, 힘. M은 매스, 질량. A는 액셀레이션, 가속도인데 결국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뜻하고 있죠. 여기서 가속도 즉 회전수를 줄이게 되면 힘이 약해져요. 회전수를 올리자니 정확도가 약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이 구동축이라는 물건은 질량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회전수, 즉 가속도를 계속 변환시켜 줘야 하는 건데 질량을 2라고 했을 때 가속도 또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2 곱하기 2는 4. 힘은 4인데 여기서 가속도를 줄여볼게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구동축에 해당하는 모터의 경우 규격품이라서 회전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출력 회전수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가 없어서 감속기, 즉 피동축을 통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감속기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로봇과 방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산의 감속기를 활용한 이점은 정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목표물을 타격을 하려고 싶어해요. 그런데 감속기가 없는 K9 같은 경우 5mm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데 이 속도는 지금 그대로인 거잖아요. 구동축 속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10mm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겠죠. 10mm를 움직였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목표물에 대해서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감속기를 통해서 이 오차를 줄이는 거죠. 속도를 줄여서 5mm, 10mm 움직일 것을 5mm만 움직이게, 즉 오차를 줄이는 목적으로 감속기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년째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하마스 등 전 세계가 지금 패권 다툼 때문에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K 방산이 뜬다는 뉴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폴란드와 뭐 루마니아 등등 뭐 사우디, 천궁 2, K9 수출 지속적으로 수주가 K 방산 수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무기 잘 만드는 나라는 미국, 독일, 뭐 프랑스 등등 유럽에도 많고 서방에 많은 상황인데 왜 유독 한국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냐? K9 같은 경우 미국이나 독일의 자주포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에 달하게 가성비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죠. 아무튼 이러한 K 방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자주포나 전차 같은 수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속기 수요도 덩달아서 증가가 되는 것이겠죠.
증가가 되면서 우린 PTS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로봇이에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속기 활용도가 정확성이죠. 정확성. 결국 감속기는 정확성을 위한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손을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감속기가 없는 상황에서 구동축만 있었을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구동축은 규격품이라서 회전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회전수가 정해져 있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다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로봇 팔 같은 경우는 이 관절마다 함께 부드럽게 움직여 줘야 합니다. 그래야 물건을 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를 통해서 로봇팔 속도를 제어를 해서 더욱 부드럽고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속기는 로봇 원가에서 30%에서 40%, 높게는 50%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올해 로봇 4세대 기술 개발 사업에 523억 원의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민간이 3조 원 이상 투자를 하여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죠. 이는 로봇 시장 인프라 기반 구축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엔 로봇 시장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시장 또한 커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우린 PTS의 매출 상승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 과거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에 이슈로 올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로봇에 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은 좀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속기는 정확성을 위한 산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풍력 발전기에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풍력 발전기 타워가 있어요. 여기 그 블레이드, 날개에 해당하는 부분, 우리가 바람개비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바람개비가 바람이 불 때 만약에 빠르게 돌아가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계는 결국에는 망가질,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이 날개를 어느 정도 속도를 제어를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풍력 발전기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풍력, 로봇, 방산 등 다양한 모멘텀이 있는 만큼 다시금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단기적인 대응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가 21선 근처로 잡히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2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 6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리고 481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윗꼬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뜻은 결국에는 매물 저항이 좀 심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의 추세로 전환이 되었을 때 이 여기 481선 부근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있는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